자, 이제 스위치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를 자세히 보면 이거 매그네리? 매그네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땅입니다. 자, 오늘도 스근하게 키보드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보드냐, 요즘에 나오는 기성품 키보드 중에서 디자인이 좀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딱 3개가 있어요. 로프리, 루피, 그리고 멜기기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멜기기에서 메이드 68 업그레이드 버전인 메이드 68 프로 샘플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스근하게 치고 빠져보겠습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몽땅의 리뷰. 네, 우선 언제나 그랬듯이 홈페이지를 한번 탐방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메이드 68 프로입니다. 이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래피드 트리거 H 키보드라 적혀있죠. 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자속축을 포함한 키보드예요. 네, 그래서 빠른 음자 속도를 지원하고 래피드 트리거가 되는 게이밍에 적합한 키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기능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네, 근데 보통 게이밍 키보드라고 하면 디자인 쪽은 포기하고 기능을 좀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멜기기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디자인이 진짜 굉장히 이쁩니다. 저도 아까 인서트를 먼저 찍으면서 실물 한번 봤는데 네, 그리고 컬러가 4가지나 있어요. 컨셉이 굉장히 독특한데, 지구의 4원소 물, 불, 공기, 흙, 이거를 컨셉으로 키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약간 전에 나온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그 엘리멘탈을 연상케 하는 컨셉이네요. 잘못하면 유추할 수 있는 컨셉인데 딱 깔끔하게 만들고 뒷면에 LED 바와 각기 다른 문양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디자인은 참 잘 뽑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킥스타터라는 홈페이지에서 펀딩 형식으로 예약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얼리버드 펀딩으로 구매를 하시면 정가는 129달러인데 99달러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네, 그럼 패키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이 베이스에다가 글자들을 여러 개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뒷면도 간단한 상품 정보 스티커랑 여러가지 글자로 포인트를 넣어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난잡해 보일 수도 있고 이뻐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한 걸 좋아해서 글자들을 좀 없애고 중간에 멜기기의 상징 꿀바를 넣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뭐 패키징이 멜기스럽네요. 네, 그리고 지금은 메이드 68만 적혀있지만 출시를 할 때는 메이드 68 프로가 적힐 겁니다. 이게 샘플을 빨리 보내주신다고 일반 버전의 패키징에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디자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의 킥 가이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앞면에는 중국어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단축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키보드 보증서, 멜기기의 상징 꿀벌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좀 귀엽게 4가지 컨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A2C 케이블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고요. 또 여분의 키캡, 마지막으로 키캡 플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키보드에는 보통 스위치 플러까지 같이 넣어주는데 메이드 68 프로는 스위치 플러는 따로 없네요. 그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 키보드가 들어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키보드가 정말 이쁘죠? 제가 오늘 리뷰할 메이드 68 프로 컬러는 물을 컨셉으로 한 블루 계열 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LED가 흘러나오는 쪽도 파도 물결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키보드 외관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키보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을 보시면 메이드 68 프로 이름답게 68개의 키가 들어가는 컴팩트한 배열입니다. 넘버패드랑 펑션키 라인을 쫙 없앴습니다. 작은 배열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겠죠. 근데 이번 메이드 68 프로는 다른 65, 66, 67, 68 배열에 비해 좀 촘촘하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방향키가 다른 키들이랑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붙어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측 Alt키가 기본으로 있어서 따로 뭐 한영키 설정이나 이런 건 하지 않으셔도 한영키 변환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키보드의 디자인적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컬러 매치를 되게 잘했죠. 하우징은 화이트 컬러로 하고 키캡을 블루 계열 쪽으로 했는데 정확히는 네이비 컬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깊은 바다의 컬러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키보드 디자인 무게를 좀 잡아줬고요. 또 이 메이드 68 프로의 가장 큰 메리트죠. 이 뒷판에 이 무늬와 LED 바, 이거를 포인트로 진짜 잘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키보드 이쪽을 보시면 알루미늄으로도 또 포인트를 줘놨습니다.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 파도 무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디자인을 했다는 게 또 눈에 보이죠. 여기 키보드 하우징 앞면 역시도 점으로 패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판도 역시 사각형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 키보드 부분마다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간 게 정말 이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막 눈에 띄지도 않아가지고 과하지도 않아요. 적절한 조화를 잘 이룬 것 같아요. 자, 또 키보드 무게랑 키보드 전고 높이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무게는 823g으로 이게 플라스틱 하우징이거든요.
플라스틱 하우징 치고는 좀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또 키보드 전고 높이는 하우징만 하면 20mm, 또 키캡 포함하면 30mm, 다른 키보드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손이 크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좀 손이 작으신 분들은 팜레스트를 이용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키캡, PBT 재질로 된 이중사출 키캡입니다. 체리 프로파일로 나온 키캡 같고요. 네, 키캡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좀 특징으로 보자면 손가락이 닿는 윗면 부분이 또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이 키캡에 좀 더 착 안 쳐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마감 상태는 좋지만 여기 뒷부분에 크게 사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키캡 옆부분에는 사출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글자는 당연히 영문으로만 되어 있고요. 또 폰트가 일반적이지 않고 약간 세로로 긴 폰트를 채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좀 세련되게 느껴지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 스위치 게이트로 마그네틱 화이트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출시 버전이 스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샘플이라서 이게 게이트론 마그네틱 화이트고 출시되는 버전으로는 TTC 마그네토 이 스위치가 들어간다고 해요. 리뷰를 할 때 출시되는 제품 기준으로 좀 리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TTC 마그네토 정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단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메이드 68 프로는 자석축을 지원하는 기판입니다.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랑 좀 달라요. 기계식 스위치는 안에를 열어보면 접점부라는 게 있거든요.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접점부가 서로 맞닿게 되면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입력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자석축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스위치 안에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이 스위치에 달려있는 이 자석을 기판이 인식을 해서 신호를 보내고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자석축들의 단점이 키감이 대체로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보다는 진짜 막 밋밋하거나 스프링 길이도 거의 보통 짧게 나오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TTC 마그네토를 보니까 스프링 길이가 21mm로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랑 좀 비슷하게 길게 나왔고요. 그러면 아마 스위치 바닥압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누르는 맛이 또 있겠죠. 또 스위치는 리니어 스위치이고요. 마지막으로 토탈 트래블 거리는 3.5mm, 그냥 적당한 편이에요. 근데 이 스위치라는 게 사실 수치만 보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설명 못 드린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자석축들이 점점 더 타건감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자석축들은 기계식 스위치처럼 더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키보드는 자석축에다가 빠른 응답 속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유선 모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이 키보드 좌측에 있는 USB-C 타입 단자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셔야 돼요. 네, 무선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안 되겠죠. 자, 또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거는 이 키보드는 트레이 마운트라고 키보드 하판에다가 기봉항을 나사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단단한 키감을 얻긴 하지만 이 기봉항을 고정하는 나사랑 가까운 부분이랑 먼 부분이 타건감과 타건음이 편차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그냥 모든 부분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요. 이게 진짜 큰 단점이죠. 이런 편차 때문에 트레이 마운트가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는 자석축으로 나온 키보드다 보니까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이드 68 일반 버전에서 프로 모델로 넘어오면서 기판이 좀 더 발전된 것 같아요. 폴리레이트도 1000에서 이번에 8000Hz까지 지원을 하고 레이턴시랑 오차율까지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리듬 게임이랑 FPS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석축이다 보니까 입력 지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계식 스위치가 나올 때는 입력 지점이 딱 정해서 나오거든요. 이 자석축은 입력 지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멜기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요즘 유튜브에 가장 핫한 용어 래피드 트리거를 지원합니다. 이 래피드 트리거가 저도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좀 알아보니까 키보드 기판에 폴링 레이트, 스캔 레이트, 레이턴시가 아무리 좋아도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눌렀다가 떼면서 어느 지점을 지나야지만 얘가 스위치를 뗐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눌렀다가 떼는 그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지연 시간이 생기겠죠. 근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래피드 트리거는 눌렀다가 떼는 순간에 바로 스위치의 입력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래피드 트리거가 요즘에 FPS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나봐요. 근데 또 스냅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누르는 깊이에 따라 바로바로 인식하는 키가 달라진다는 그런 기능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in1 DKS. DKS는 다이나믹 키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저도 처음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 고수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의 키로 4개의 키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자석축은 누르는 깊이를 인식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르는 깊이마다 키를 다르게 해가지고 하나의 키로 4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누를 때 2개, 뗄 때 2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석축 설정 같은 거는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 번씩 눌러보면서 해보는 게 더 체감이 되고 빨리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설정 말고도 키매핑이나 RGB 설정, 매크로 설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멜긱 메이드 68 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게이밍으로 자석축들이 유행이긴 한데 가격대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얼리버드로 참여를 하면 거의 10만원 초반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용성과 디자인을 다 잡은 키보드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물 컨셉의 키보드를 보니까 다른 컨셉의 키보드가 너무 궁금해요. 다만 플라스틱 하우징 키보드고요, 유선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몽땅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타그놈을 마지막으로 물러나도록 할게요. 빠이!